이 대표는 말을 아낀 상황입니다. 검찰에서도 와도 되지만 안 와도 이 사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검찰 관계자 발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정말 즉각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발언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사정기관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했음에도 묻지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 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야당은 보신 대로 납득할 수 없다. 정치 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결의를 보였습니다. 거기다 지금 굉장히 민생 제일 외치면서 이 정기국회 시작하겠다. 대여투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타이밍상 정기국회 개회하자마자 바로 이 소환 통보를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민주당으로서는 이 사안, 그러니까 소환 통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이 사안에 대해서 대응책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응책이라기보다는 그 이 대표께서 직접 결정하셔서 아마 움직이시지 않을까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도 영수회담을 요청을 했고, 그러니까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협치를 할 것이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구로도 이제 받아들이겠다라는 사실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정감사 때 발언이라든지 방송 때 나온 발언, 그러니까 증거가 모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억지로라도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억지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밝혔다시피 안 나와도 사건 처리 가능하다라고 밝히면서 굳이 모든 사안을 건건히 넣어서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소환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누가 봐도 정치 보복이 아니냐. 만약에 정말 문제가 되는 사건들 몇몇을 가지고 소환 통보를 했다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있겠지만 지금 상황 같이 누가 봐도 정치 보복으로 보이는 이런 사안에서는 저희는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정치 보복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에선 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세를 보이라, 소환에 응하라 이렇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계속 제기돼 왔던 내용들입니다. 의혹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소환에 응하여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온갖 당내 반발과 구설을 무릅쓰고 국회의원과 당대표라는 겹겹의 방탄조끼를 입은 이유가 바로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수사기관의 정당한 소환을 묻지마 소환이라며 근거 없이 폄훼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 검찰이 정당하게 소환 통보를 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느냐? 빨리 이 국회의원, 당대표의 방탄조끼를 벗고 이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해라. 이렇게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 정기국회 시작한 지 하루 만에 극렬 충돌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금방 끝나진 않을 것 같아서 여야 충돌 앞으로도 정기국회 계속 이끌어갈 것 같은데요. 야당이 이 내용 이재명 대표에 관한 소환 통보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줄줄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법적 의혹들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거 이제 당대강 대결 국면에 정쟁으로 끌고 가게 되는 순간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민생 전체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프레임이 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 의원이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 그 이전부터 제기됐던 많은 일들 때문에 때로는 당시 야당이 제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민단체가 고발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 사정기관이 어쩔 수 없는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기시감이 있는 게 공직선거법에 관련돼서 말을 잘못해갖고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서 이게 최종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네. 의원이 갖고 있거나 단체장이 되면 단체장직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렇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5년의 출마를 할 수 없는 자격정지가 되기 때문에 피선거권 박탈인가요? 박탈이 되죠. 네. 그래서 이 일이 언제 생겼냐?
2018년 지방선거를 거치고 났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등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한 거 아니냐. 당 내에서도 막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이 있을 당시 집권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였는데 그 대권 후보를 대상으로 결국은 기소를 하게 되고 최종 대법의 판단까지 구하게 되는 상황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때 여기에서 까딱 잘못해갖고 법원의 판결들이 났으면 이재명 의원은 대선 출마는커녕 정치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겠죠. 그때 대법관의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서 이재명 의원 대장동 일당과 관계가 있는 것이냐 이런 의혹들도 있다가 말았는데 무튼 이재명 의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일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게 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말 몇 마디 잘못한 것 같지 고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2018년도에 재판으로 다시 재현되게 됐을 경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도 집권당의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렇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어떤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면 5년간의 피선거권 박탈, 그래서 다음 대선 노리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도 이 상황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